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에는 상상의 나래를 펴서 꿈으로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는 창조적인 힘이 있는데 말은 우리의 생각과 꿈을 생성하는 교구자, 환경을 창조하는 데 기여하는 힘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은 내가 바라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혹은 내 생각의 발현인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긍정적 반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여자 후배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남자가 건네는 말이 참 되찼습니다. 남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거 알아요? 당신은 이미 내 매력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 못 만나요. 나만 만나야 될걸요? 네, 저는 그 남자를 보지 못했지만 말의 힘을 잘 활용하는 남자임에는 확실해 보입니다. 믿음의 말을 통해서 여자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나는 너를 좋아해 보다는 너는 나를 좋아하게 될 거야 라는 묘한 표현의 신선함이 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스피치에서 반음 효과를 잘 활용하면 상대방의 무의식 세계를 알 수가 있고요. 아울러서 상대와 화합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되기도 합니다. 자, 반음 효과가 뭘까요? 반음 효과의 기원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반음 효과는요, 19세기 말 고계단에서 사람들의 성격과 특징들을 알아내는 일을 하던 반엄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1940년대 말에 심리학자인 포러가 성격 진단 실험을 통해서 처음으로 증명한 까닭에 포러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포러가 자신이 가르친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성격 테스트를 했는데요. 그 결과와는 상관없는 친문 점성란에서 실린 내용 일부를 고쳐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가 자신의 성격과 맞는지 맞지 않는지 학생들 스스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네받은 테스트 결과가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착각한 학생들은 대부분 이 테스트 결과가 제 성격과 맞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포러가 학생들의 성격 진단 결과로 나눠준 점성술란의 내용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보편적인 특성을 기술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러는 실험을 통해서 보편적인 특성을 개개인에게 적용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알아보고 그 결과로 반음 효과를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막연하고 일반적인 특성을 자신의 성격으로 묘사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특성이 있는지 여부는 생각하지 않고 나만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좋은 것일수록 더 강해지죠. 반음 효과라는 거는 이처럼 착각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끌어다 붙여서 정당화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반음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플라시보 효과가 좋아질 거라고 믿는 긍정적인 바람을 끊임없이 주문해야 되는 거라면 반음 효과는 몇 가지 상황 중에서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정적인 것들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른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당신은 정말 모든 일에 열심히네요. 정말 멋집니다. 이랬더니 사실 오늘도 12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좀 피곤해요. 근데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당신은 분명 성공하실 거예요. 정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실은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는 제가 꿈꾸는 일이 있어서 그런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상대방을 설득하기에 좋은 타이밍은 기쁘거나 즐거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에서처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 뒤에는 무슨 부탁을 하더라도 그 부탁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칭찬이나 긍정의 메시지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면 설득이 그 다음부터 쉽다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늑대다. 그 말에 아들이 이렇게 아빠한테 물어봤죠. 근데 그러면은 결국 누가 이겨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빠의 대답이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행동을 이끌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행동을 이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심리학자 앨런 앵거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이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자신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원래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내성적으로 행동하기 마련이고요. 자신에 대한 믿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언어가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서는 인생까지 지배한다는 법칙의 원리를 깨닫고 일상에서 잘 활용하면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무심코 여러분이 내뱉는 기쁘다 또는 슬프다라는 말은 뇌의 기억이 된다고 합니다. 기쁘다, 슬프다라는 언어의식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병은 마음에서 온다라는 말이 의학적으로도 타당한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고 나쁨을 결정짓는 말 때문인 거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할수록 언어 자체의 의미나 영향력으로 뇌가 자극을 받고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말을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난 정말 괜찮은가 보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좋게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을 말로 표현하다 보면은 뇌는 그 말을 해석해서 더 좋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으면 죽겠다 피곤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내뱉으면 늘 갈등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 언어 습관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은 내가 행복한 사람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를 즐겁게 해주는 방법에는요, 낙천적인 사고와 언어만큼 좋은 게 없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일상의 언어를 모두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면 어떨까요?